시장님께서는 사실 편하게 이렇게 업무 보고 받으실 수 있고 그냥 보도자료 뿌려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했다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민낯을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하신 이유가, 흔쾌히 응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옷까지 벗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좀 알려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관계되는 분들이 저보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분들의 또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좀 전달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했습니다. 박재묵 시 행복위원장님, 6개월이 흘렀습니다.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 시민행복위원회 위원 숫자가 한 5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우려가 많았습니다. 네. 우선 500명이 모여서 회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시작해서 또 시의회라든가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시정 결정을 그런 데서 하게 되면은 아마 시의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우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서 아무리 고생을 해서 결정을 해도 시장님께서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하고, 언론 특히 제가 기자님들하고 통화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6개월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고 보니까 그런 우려는 별로 정말 기우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회의는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대전의 어떤 분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대전의 중요한 제도적 자산으로 키워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500명이 함께 모여서 사람 인정상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잖아요. 예. 500명 다 같이 먹으려면 예산도 좀 많이 쓰고. 이 그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네. 주로 밥 시간을 피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니 뭐 경비나 이런 거는 그분들 그냥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뭐 수당 같은 거는 전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한 일이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20분 정도 와서 앉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계세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일 했는지 얘기 좀 잠깐 드릴게요. 네. 뭐 우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구 충남도 청사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해서 물론 기장님께 그 수렴된 결과를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안 호수공원 문제와 네. 관련해서도 저희가 전체 회의를 열지는 않았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민관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사실 여기서 이거 하자 저기서 뭐 하자 하자는 사람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행복위원회까지 둬서 더 골치 아프시진 않으세요? 예, 그런 일도 있어요. 네, 근데 솔직하게 하자고요. 네, 네. 그런데 또 원래 결정할 때는 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것이 낭비가 아니고 생산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런 토론 과정을 겪으면은 나중에 잘 대비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토론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서 행복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행복위원회가 결정된 것은 물론 뭐 의회와는 또 과정이 있습니다.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뭐 따를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는 결론 내고 이렇게 하시고 보면은 비교적 우리 민심들이 반영한 정책이다, 이렇게 따르는 것이 큰 무리는 없겠다, 그런 결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 수도 있다라는. 네. 뭐 한 말씀 네. 더 보태자면은 네. 어쨌든 이 시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네.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신뢰성 시험센터 오면은 직원이 한 120명이 상주가 됩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저쪽 그 복수동에 있는 대전 품질보증센터가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 그 교육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게 한 연 14,000여 명의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기관이 동시에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그 신뢰성 센터 부지에 한 기품은 국방기술 품질원 직원 한 200명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국방기술 품질원 직원이 한 5, 600명 되기 때문에 한 25% 내외 정도의 직원이 여기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이제 본원이 진주에 있고 이제 국방기술 품질원이 업무를 할 때에 서울에 있는 국방부나 방위사업청하고 협조를 하게 되는데 중간 지역인 이 대전 신뢰성 센터에서 많은 회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이제 상수동, 대덕구 상수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국방 첨단 산업 단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경제 효과를 질문하셨는데요. 이 경제 효과는 그런 그 직접 그 이주로 인한, 다시 말하면은 그 기관의 일부 기능이 대전으로 오므로 해서 거기서 오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간접 효과, 2차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상수동 일대가 신뢰성이 이제 성장 산업 분야의 하나인데 이 분야가 새로운 어떤 그 연구단지, 클러스터로 아마 조성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국방 신뢰성 센터뿐만 아니라 기계연구원이라든지 화학연구원의 민간 신뢰성 센터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을 전공하는 대학교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대덕 특구의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뭉쳐가지고 신뢰성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이고, 아울러서 앞으로 그 무기에 대해서 신뢰성 시험을 개발이나 양산 단계에서 다 할 때마다 개발하는 업체나 생산하는 업체가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시험 센터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가 신뢰성 센터 근처에 인근에 있어야만 그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센터 위치 그 인근으로 많은 국방 기업들이 이전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 창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총도 쏠 거고 뭐 대포도 쏠 거고 할 거잖아요. 시끄럽거나 이런 거 냄새나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지금 이제 그런 걱정은 지금 이제 안 하셔도 될 사항이, 지금 이제 시험장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군에서 저쪽에 강원도에 또 서화 시험장이라고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험은 거기서 하게 되고. 권 시장님께서도 이때 유치 발표할 때 서울까지 가셨다면서요? 예, 마지막에. 네. 참석 못하게 했다고 들었는데. 예. 사실은 발표를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때 다른 시 시장님들도 오셨었어요? 원칙이 있대요, 원칙이. 시장은 참석하지 말라. 아. 또 현장에 오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프레젠테이션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브리스번에서는 제가 이제 좀 했거든요. 오. 하려고 했는데 원칙을 딱 정했더라고요. 기관장은 출입 금지.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그래도 시장이 이만큼 의지 있다는 것은 그 13여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당연히 뭐 정보를 공개시키고 못 오게 하겠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갔어요. 제가 대덕구청장님 모시고 갔습니다. 이 현장이 대덕구청이니까. 그랬더니 뭐 아니나 말까 현장에 그 직원이 딱 지켜있더라고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왔다는 것만 좀 얘기 좀 해달라.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그 심사위원들한테. 심사위원들한테. 예. 대전광역시장이 네. 현장에 나타났다. 얘기를 해다오. 그건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할 수 없이 쫓겨왔죠. 그 안에는 못 들어가셨지만 그래 대전시에서도 이렇게 열렬하게 유치를 환영한다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직접 몸소 보여주셨네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단체장 온 건 저밖에 없더라고요. 8개 단체장 중에서. 네. 뭐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최선을 끝까지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 APC에는 아까 발표하셨는데 아시아 퍼시픽 3 서밋의 약자이고요. 어떤 각오로 가셨는지 아까 관계자분은 사실, 예, 사표까지 낼 각오로 가셨는데. 예. 저 사표 쓰신 건 저도 몰랐는데요. 그래서 한 달 전쯤에 기획시장님께서 한번 같이 가서 준비하자 하시길래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삼수라서 좀 많이 준비가 됐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경합을 벌였고 막판까지도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된 줄 알고 가셔도 솔직히. 아니 어느 정도 작업이 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한 달 전에 가서 다 관계자 만나고 우리 의지 보이고 또 어떻게 자문받을 수 있을까, 또 여러 거기에 이제 투자단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거기도 브리더 마케팅사가 네. 있습니다. 거기서도 만나고 여기저기에서 모든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라고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갔는데요. 제가 사실 이 행사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유치를 해보면서 느낀 게 정말 CEO가 중요하다. 지금 사실 우리가 WTA가 세계 과학도시 연합이라는 우리 의장 도시인데요. APCS는 회원 도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하게 되면 약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델레게이션이 오기 때문에 적어도 한 2,500명 정도 아니면 적어도 1,000명 정도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 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실제 그 행사 때문에 투자하는 돈보다 대전이 세계에 알려지는 거의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고, 예전에는 나라에서 각 나라의 그 경제 역할을 해서도 도와줬지만 지금은 지자체가 발달하면서 도시 스스로가 살 길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아마 그래서 93 엑스포 이후에 가장 큰 행사를 유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세계를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고, 더군다나 WTA에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그 PT를 처음부터 하고 계속 연습을 했는데, 그 PT 자체가 대전의 장점을 보여야 되고 세련되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산은 우리보다 세고 고배도 우리보다 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뭔가 임팩트 있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PT는 좀 잘하지 않겠습니까? PT를 시장님께서 하셨죠. 앞부분 하시고 뒷부분은 저희 아. 직원이 했습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번도 더 고쳤고요. 네. 담당하는 직원이 100번도 더 연습했습니다. 완전히 외울 때까지 하고 밥도 안 먹고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지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가 아마 대전에서 생긴 것이 대화동에 있는 대전산업단지가 최초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게 이제 1970년대 정도 됐으니까 지금부터 한 40여 년 된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이제 대전 경제의 심장 역할을 했는데, 이제 기업의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라든가 또 인프라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인해 가지고 사실은 좀 낙후된 점이 있었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재생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변모가 돼가지고, 일단 이제 뭐 사업은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기반 시설 확충 문제를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하고, 이 두 가지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고용 창출도 되고, 다시 한번 이 대전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리 노는 게 있습니다. 한샘다리라고도 하고 상생다리. 결정까지 안 됐습니다. 둔산에서부터 대화동 공단까지 다리 놓는 게 있어요. 그걸 논다고 하니까 LH에서 그럼 좀 사업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기회에 국토부를 설득을 시켜서 국토부가 함께 하기로 결론을 낸 것이죠. 그러면서 돌파구로 열었는데요. 그 지역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좋은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효자였죠. 7, 80년대에는 산업단지 하면 유일했으니까 대전은 먹여 살리는 성장 동력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퇴락됐습니다. 또 그 지역이 워낙 좋습니다. 강 양쪽을 두고 한쪽은 공업지역, 그 건너편은 바로 엑스포 지역이 있고 둔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 조화가 되고 이렇게 좋은 지역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저 지역에서 대전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거기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계속 실패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전략을 이렇게 구상하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정치력의 부재 때문에 대전이 뭐 국책 사업이나 다른 거 이렇게 끌어오는데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얘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건지. 글쎄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 계시거든요.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대전에 지금 6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번에 한 명 더 늘지 않나 싶은데요. 뭐 우리 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리고 국회의원들 제가 모시고 이게 좀 필요합니다. 좀 누구 좀 만나주십시오. 제가 장관 만나자면요, 제 국회의원 할 때는 쉬웠어요. 시장이 이렇게 장관 만나자면 잘 안 만나죠. 오. 그냥 부담을 느끼게 하고 시간도 안 잡아주고 그래요. 국회의원 시급 바로 됩니다. 오. 누가 가장 제일 편하게 해주시는가요? 그거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아, 그런가요? 예. 우리 하여튼 우리 6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제가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부탁합니다. 그 사업에 중앙부처 이런 동향이고 누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기류가 이렇습니다. 좀 나서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날 제가 확인합니다. 다 오셨어요? 오. 그 부담을 한 번씩 더 내일 주시는 갈게요. 거예요. 예. 가능한 분 내일 갈게요. 아. 제가 압박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현안 사업에 푸는데 굉장히 도움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무려 2조 5,020억이죠? 이렇게 이미 편성된 것만 언제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것만 해도 벌써 최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더 하려고 해요. 2,000원, 600억 정도 이상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2조 6천억. 국회의원님들이 다 힘민당이에요. 국회의원들 제가 또 해봤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분들 제가 약점 잘 알아요, 사실은. 네. 그분들은 또 자기 이렇게 어디 가서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런 건 제가 많이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압력도 주시고 당근도 주시고 같이 하시는데 고마우신 분입니다. 네. 예,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이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명환 대전 마케팅 공사 사장님. 사실 지역 주민 입장에선 좋아요. 쇼핑센터 들어오는데 그렇죠? 네.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근데 사실 모두들 사이언스 컴플렉스만 바라보셔서 그런 건데요. 네. 현재 그 엑스포공원 일대가 재창조 사업으로 정말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기 아닙니까? 네. 이제 아이비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다목적 전시장이 들어와서 새로운 전시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생기게 되면은, 물론 유통 쇼핑센터도 들어오지만, 호텔도 들어오고, 15개층은 대전의 과학을 살려서 공공성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오고, 또 아이비스 안에 대전 시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일대가 다시 크게 변하게 되는데, 아까 그 위문에 보니까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잘 언급돼 있더라고요. 네. 그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대전이 가장 중요한 과학을 내세워서 대전이 그 서울 이남에 중부지방에 있어서 가장 큰 마이스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코엑스 근처를 마이스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 우리 보면 앞으로 20년이 되면요, 전시장이 있죠,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 있죠, 그 다음에 쇼핑센터, 호텔, 그 다음에 엑스포 대창구역이 볼거리도 있죠. 이 일대가 완전히 개방이 될 겁니다. 저는 이게 제가 또 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아까 우리가 APCS를 왜 유치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반적으로 마이스 산업에 오시는 분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돈을 3배를 더 쓰고 갑니다. 그러면 경제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홍보 효과를 따지는 거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비스가 들어오게 되면 물론 많이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 연결된 과학자들과 또 이 근처에 연구소가 많으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마이스를 특화해서 하게 되면 정말 명실상부한 마이스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켄 센터에서 얘기 듣기로는요, 그 실내 암벽 센터 무지 좋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중부권에서 최대가 아닐까 싶고요.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저렴하고 해서 지역의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e can, 우리 하자 이런 뜻인가요? 네, 우리는 할 수 있다. 시민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지은 거 맞죠? 일단 시민 공모를 통해서 지어진 건 맞고요. 그 뒷 배경을 보면은 저는 그 뒷 배경을 보고 조금 감동을 좀 받았는데요. 우리 권 시장님께서 작년에 그 대전시장 후보 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그 대전시 청소년 단체 협의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좀 많이 소외되고 정책에서 항상 밀려나가는 그런 아픔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실무자들이 이번에는 좀 어떻게 후보자들을 모시고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계시는지 그런 계획과
이제 이행 실천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한번 처음 봤었습니다. 관선 때. 실물이 낫든가요? 어떠시나요? 네, 똑같았습니다. 아, 예. 네. 우리 시장님 손소리 복지관도 개관을 했잖아요. 중부권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 위켄드 센터도 그래요. 제 공모로 해서 이름 결정한 건 맞습니다. 사실 그 제가 장려한 거거든요. 제가 공약을 할 때에 그 모델, 서울 모델을 참고했습니다. 서울의 모델 이름이 하자 센터입니다. 하자, 합시다 하자입니다. 그 이름이 나 이상하다, 어색하다. 한자로 쓰면 아시죠? 하자 보수, 또 하자 법률. 사람이 그 잘못된 청소년들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하자는 안 되겠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 젊은 사람들은 하자가 없을지 모를 수 있어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하자 보수도 한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자 보수 받을 청소년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적적인 일이 없을까 해서 We can 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 채택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대전이 하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가 이제 막 나타나더라고요. 아, 그 이름 좋다, 그 이름 좋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손소리 복지관도 이름 좋지요? 네. 그건 제가 장려한 거 아닙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공모해서 한 건데 이름이 참 좋지요. 손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소리가 못 듣는 분들이 손으로 소리를 내는 거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것도 아마 이쪽에서 처음인 겁니다. 하여튼 복지라는 것은 어려운 시민들, 정말 소외받는 시민들에 대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은 표가 없어요. 어린이 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정책, 청소년 정책 안 해요. 우리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별 관심이 없어요. 저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말씀을 제가 들었지요. 아무리 표를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인데 미래를 포기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의 표까지 생각하신 건 아니세요? 그때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치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물론 다음 선거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래도 미래를 포기한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막 박수 나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손소리 복지관 들어설 때 사실 시장 상인들이 좀 반대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장애인 시설 들어오니까 분위기 안 좋아지면 어쩌나 이렇게. 위켄도 그랬고 손소리도 좀 그랬습니다. 그 지역이 중앙시장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에 좀 방해되지 않겠냐 했는데 기웁니다. 기우고요. 다 상생하고 있고 할 게 꽤 있습니다. 같이 할 부분이요. 지금 과거처럼 그렇게 시험오시들 그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밝은 청소년들, 장애인들 요새 얼마나 활력 있고 박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확보도 하셨다면서요.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오고 디자인센터도 들어오고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정치력이 없는 게 아닌데 그쵸? 자랑 좀 해주세요. 직접 자랑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네. 지식센터인데요. 이제 첨단 산업처럼 느껴지죠. 근데 아파트형 공장도 집어넣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전국에 몇 군데가 있어요. 대전이 없어요. 그런데 대전이 없어요. 빠져있기 때문에 기왕에 배치해서 한다면은 원도심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한 것이 동구 대동입니다. 대동에 짓게 되면은 우선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가 좀 살아납니다. 사람이 몰립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또 툭박 잘라졌어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 다음날 어떻게 해가지고 됐다. 오, 예. 얼마나 잘 됐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경제가 중앙에서 경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제 정책을. 또 지방은 그걸 또 받아서 지역 단위 경제를 하는데 많은 기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융은 자치단체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은행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전혀 대시하고 관계 없습니다. 따로 놉니다. 중앙에서. 그것을 지방 단위에 오면은 사무소가 다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있죠.
또 한국은행이 있지요. 또 뭐 노동청도 따로 있고 이런 것을 지역 단위에서 한 곳에서 모아내면은 하나를 일보면은 완스톱으로 뭐 고용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 상담도 하고 자금 상담도 하고 세무 상담도 하고 등등 금융 상담 이렇게 하자 해서 그 작업을 오래전에 해왔어요. 그래서 7개 기관인가요? 8개 모았나요? 7개인가? 9개 기관이요. 9개? 네. 네, 9개를 몽땅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구도청 3층에 지금 돼 있습니다. 하루에 뭐 상당한 인원이 와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또 아울러서 제가 공약으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일자리입니다. 대학 졸업해도 뭐 통계율은 얼마 나오는데 뭐 참 신통한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일자리 박람회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자치단체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청년인력관리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공약을 했는데 이번에 함께 개원이 됐습니다.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직업교육도 받고 일자리 소개받고 향차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도 습득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까지 만들었어요. 굿잡, 좋은 직업이라는 얘기죠. 버스까지 만들어서 홍보하고 대학생들한테 교육시키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굿잡 버스와 그러니까 청년인력관리센터가 함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청이 다 있어요. 도청이에요. 도청 3층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있으면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